but we need to recognize the parental rights of the unwed mothers. And so in that sense, if the unwed mother lodges a cancellation of the consent within the 30 minutes and asks for extension of the deliberation period once, then this could actually be a better amendment to the current legislation. 네 번째로는 친양자 입양에 대한 것입니다. 예. 그 입양의 동의에 대해서는 우리 혀 교수님께서 아까 그 6조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것은 현행 민법에 의한 친양자 입양을 할 때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입법적으로는 또한 그 민법상 친양자 입양의 요건에 그 친생부모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재불명,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시킨다면 간이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입양특례법상의 친양자 도입의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입양을 하는 사람들은 입양 신고 대신에 허위의 친생자 출생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호적상 그동안 그 친자가 아니라 양제로 기재될 수밖에 없었던 그 법이 위법 행위를 조정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8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민법상 친양자 제도가 이제 그 양자의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친생자 관계로 기록되어 입양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되었으므로 입양 아동과 가정의 복리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양특례법상 입양의 경우에 친양자 관계가 성립하도록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입양 신고를 하는 대신 허위의 친생자 출생 신고를 하는 관행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입양의 양성화라는 기본 정책에도 반할 뿐 아니라 건전한 입양 풍토를 조성하는 데도 장애가 되므로 이를 개선할 방법이 반드시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법상의 친양자 입양은 만 15세 미만의 자에게 가능하고 우리 입양특례법은 일단 나이만 보더라도 만 19세 미만의 요 보호 아동을 지금 다루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그대로 가지고 이쪽에서도 하라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양특례법상에도 친양자 입양을 이 법에 직접적으로 좀 담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이것을 취하는 데 있어서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 절차적인 번거로움 문제를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최근 각국의 법제는 입양에 대해서 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그러한 그 절차를 밟아야만 입양이 양자가 될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가를 제대로 심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양자 간의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간이하면서도 입양 아동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원의 심사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입양의 취소 및 파양 시 아동 보호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입양특례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굉장히 다행스럽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해보다 보면 입양을 했는데 이 관계를 파양하고 싶다. 그런데 친자를 했기 때문에 파양은 안 되고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판결을 받아서 아이를 실질적으로 파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민법상 규정을 가지고 그대로 가자 하기보다는 우리 입양특례법에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을 저는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 파양을 하는 경우에 같은 경우는 이제 재판상 파양을 꼭 하도록 해서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파양을 하는 시에 과연 친생 부모에게 다시 그대로 친권과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그대로 주는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어서 입양을 보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변해서 아이를 다시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보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의 심사에 의해서 후견인을 제대로 선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성 문제에 있어서 이 아이가 입양을 하면서 양친의 성과 본을 따랐다면 취소를 하거나 파양을 할 때 다시 원래의 성을 쓰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아이는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게 되고 그동안에 쌓아왔던 사회적인 기반을 잃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친의 성을 그대로 쓰거나 또는 자유의사로 종전의 성을 쓰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선택권도 본인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발제문에서 제시된 입양특례법의 개정안 내용들은 현 시점에서 오타가 났는데 아주 최선의 그리고 시급히 정비되어야 할 주요한 사항들이 포함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입양특례법상 신양자 입양의 도입이나 입양 취소, 파양 시의 아동보호 문제도 중요한 법 개정 과제라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 작업에서 함께 다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아동 권리 협약과 동일하게 그 헤이그 협약은 우선적으로 아동이 출생가족의 출신국의 보호 아래 머물 수 있도록 각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서 해외 입양은 그것이 불가능할 때 아동에게 안정된 가정을 제공하는 최후 수단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의 해외 입양이 지속되고 또한 다문화 가정의 증가 추세 속에서 우리가 외국 아동을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도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입양이 적법 절차에 따르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가 헤이그 국제입양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원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입양할 부모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걸 강조하셨고요. 그다음에 아동의 그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는 그런 연령대, 그다음에 비혼모의 어떤 숙려 기간 굉장히 강조를 많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현 조항에 포함되지 않은 친양자와 또 그 파기 및 그 취소하고 파양 시의 그 아동의 보호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추가로 넣어야 될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네 분의 그 토론을 들었습니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역시 네 번째 토론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제기하셨고 또 우리들이 많이 생각할 부분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 토론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발표하신 허 교수님께서 간단한 일단 대응을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그리고 이제 플로어에 저희가 마이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들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것도 저도 이 법안을 제안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갖고 있던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우선 제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셨던 친양자 입양에 대한 것은 사실 제가 그래서 이제 앞에 입양 특례법만으로 제가 제안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민법이 바뀌지 않으면 입양 특례법만 갖고 모든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은 친양자 입양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불법 입양이 더 많아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거는 민법하고 같이 관련해서 이 법이 바뀌지 않으면 좀 곤란하겠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친양자 입양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파양 역시 민법에서 이게 파양을 다뤄주지 않으면 입양 특례법만 갖고는 좀 힘들겠다 해서 제가 파양은 여기서 제외를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제 파양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2007년도에도 한 870건이 되고 2006년에도 한 760건이 됐는데 그 파양이 전혀 지금 그게 아동 파양인지 성인 간의 파양인지 친척 간의 파양인지 전혀 밝혀지지가 않아서 그렇게 많다라는 것만 알고 있지 상황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친자 부존재 확인 신청을 한 것도 매년 한 2,000건이 넘습니다. 2,300건, 2,500건인데 그게 입양한 아동을 친자 부존재 확인을 통해서 입양 관계, 자녀 관계를 폐기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부인이 난 아이나, 남편이 난 아이가 내인지 아인지를 몰라서 친자 부존재 확인 신청을 한 건지, 그것도 지금 밝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동 복지 측면에서, 정말 파양은 어떤 상황이고, 친자 부존재가 어떤 상황이고, 우선 그것부터 밝혀지지 않겠는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양 숙려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친모가 30일 이전에 이의 신청을 했을 때 숙려 기간을 1회 더 연장한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72시간을 빼도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은 친모한테 그렇게 되면 이제 60일 기간을 주는 거니까 30일 이전에 이의 신청했을 때 숙려 기간 1회 연장하는 거하고 단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을 때는 이런 모든 사항에 대한 거를 친모한테 구두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어떤 서류로 지침서를 제공을 하면은 친모가 마음이 바뀌었을 때 다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고요.
아동의 나이가 만 12세, 13세는 지금 한참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 거라서 저도 뭐 꼭 13세를